더불어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입니다. 저는 간사 박선원 의원이고 저 옆에 계시는 분은 정보위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이기헌 의원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상설 특검을 설치하라 하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종합적이고 상세히 보고 드림으로써 왜 상설 특검만이 해결책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 절반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그 나머지 절반을 이기헌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상설특검으로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5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묻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본질, 최초의 남북합작 주가 조작 사기 사건. 저희는 작년 6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보고서와 당시 공작 기록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 주도하에 벌어진 남북합작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은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 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남한의 기업 주 쌍방울, 주 나노스와 결탁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부당 이익을 나누는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된 사업도 아니고 정치적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경제인들이 자신의 보유 주식의 주가 보양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외협력 실세였던 김성해와 통전부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망을 구축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2018년 9월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목적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이하 아태협이라 부르겠습니다. 아태협의 안부수를 접촉원으로 삼았습니다. 안부수는 당시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을 연결해서 북한 통전부와 접촉을 시도했고 순전히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쌍방울의 실질적 사주 김성태가 등장하면서 사정은 급변했습니다. 김성태는 북한 인사들과 관계를 사업으로 전환시켜 이익을 편취하려 했고 국가정보원은 즉각 공작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정원 첩보 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리호남, 김성해, 김영철 등과 김성태 안부수가 교류하며 경협을 명분으로 주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나노스 주가는 단 13일 만에 82%가 폭등했습니다. 김성태와 안부수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며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이 자금은 국제제재 위반이었고 이미 그 자체로 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어디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청이 소위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 선거법 재판으로 정치활동이 제약되자 방북 추진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경기도가 추진하였던 스마트팜 사업권은 이미 2018년 말 아태협 안부수에게 넘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선거법 재판으로 신경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야당 대표 이재명의 방북 송금이다, 방북 대가 송금이라고 둔갑시켰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정보 라인과
검찰권의 결탁. 이 사건의 변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감찰 TF가 꾸려지고 감찰조사관으로 임명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통 인맥으로 알려진 이창현이었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수사했던 인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윤석열의 측근입니다. 국정원 감찰 TF에 소속된 이창현 조사관이 쌍방울 대북 사건에 대한 대북 사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수행했지만 결론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의 연계 사실은 없고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불법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결론은 검찰의 손에 들어가자 곧 정적 제거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창현 조사관에게 고위직, 임기제 가급, 연봉 1억 6천만 원을 부여하며 사실상 유례없는 보훈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이창현 조사관이 국정원 내 감찰 TF에서 감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자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창현은 업무 부재 및 운영 필요성 상실로 직제를 폐지할 정도였고 이창현은 결국 25년 11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대통령의 측근이라던 검찰 출신 수사관 이창현은 경기도나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해버리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국정원에서 퇴출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감찰조사관을 통한 첫 번째 윤석열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재판 중인 사안에 직접 개입했던 것입니다. 당시 쟁점은 김성태가 접촉했던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금융제재 대상인가 여부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면 접촉해서 사업을 논의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고 어떤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금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조선노동당 산하 아태평화위원회는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시원 비서관은 그럴 리가 없다며 국정원에 의견 수정 요청을 보냈고 국정원 2차장과의 논쟁 끝에 조태용 원장이 그걸 왜 보냈느냐, 이미 보고했다면 놔둬라 하면서 보고서 일부를 삭제했다는 진술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며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2024년 6월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조선 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며 설사 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두 차례, 즉 국정원의 감찰 라인을 통한 조사와 대통령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북한의 대북 송금으로 연결지은 유죄로 끌고 가기에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검찰의 왜곡, 정적 제거를 위한 세 번째 시도. 검찰은 그간의 시도를 교훈 삼아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속하며 스마트팜 명목 500만 달러와 방북대가 300만 달러를 근거 없는 진술에 의존해 구성했습니다. 공소장은 4차례나 변경되었고 송금 일시, 장소, 수령인이 매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마닐라에서 이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서는 리오남의 실제 참석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문건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결국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진술의 번복과 회유, 압박이 반복되었습니다. 김성태는 처음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구속 직후 입장을 바꾸어 심양에서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화의 존재를 입증할 통신기록, 녹취, 증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재명 연루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췄던 것입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위한 시도, 평창동에서의 비공식 모임, 강남 모 술자리에서의 국회에서의 위증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등의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세 번째 개입이었습니다. 4. 진실을 덮은 권력, 사법정의를 훼손한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짓밟고 대통령실이 재판에 개입하며 국정원이 정치 공작의 하수인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법과 원칙은 오직 정적만을 겨눈 칼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비리 의혹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 없는 기소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방북대가 송금이 아니라 북한과 남측 기업이 공모한 주가 조작 사건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적 제거용 프레임으로 변질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5. 국민의 분노,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의 목소리.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해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듯 12.3 내란이 국민의 저항으로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렸듯이 이번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 왜곡에도 또다시 국민의 정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본인이 검찰 출신임에도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특검법에 대해 겁박이자 사법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조작이 없다면 왜 특검을 두려워합니까? 특검을 두려워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6. 상설특검의 필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만이 해답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정정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사건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특정 인물의 방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복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가 증거도 없이 결론을 이미 만들고 거기에 수사를 짜맞추고 있으니 공정성이 이미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파탄, 교류협력 사업의 전면적 중단은 물론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시도했으니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즉각적이고도 이른 시일 내에 상설특검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 감찰조사권 인사 개입 여부,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의 사법 개입 의혹,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및 공소장 조작 의혹,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의 불법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 실체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상설특검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결론, 진실은 물러서지 않는다. 수락 석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진실을 덮어도 역사는 결국 진실의 편입니다. 검찰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이어야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보복은 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검찰의 조작과 대통령실의 개입, 국정원의 왜곡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 이기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사건을 종합적이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조작에 바로 검찰 스스로가 통째로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